mean, there's certain people that I admire from history that I think are, I think are great. Sort of certainly many of the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literary figures and so forth. Like I'm a big fan of Benjamin Franklin, who's a scientist and sort of thinker, and I mean he was the kind of guy who did what needed to be done, So like guys like that, I wouldn't say I compare myself in any way, but I certainly admire them. 역사상 최초로 자산 600조 원을 달성하며 세계 최고 부자가 된 혁신가 일론 머스크. 그는 앞선 인터뷰 영상에서 알 수 있듯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벤저민 프랭클린을 꼽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꾼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 왜 하필 벤저민 프랭클린을 꼽은 걸까요? 미국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가 새겨진 이 인물이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교훈을 남겨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걸까요? 그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의 집안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일찍이 그에게 형을 따라 인쇄업에 종사할 것을 추천했죠. 그래서 그는 12살 때부터 인쇄업에 종사했지만 폭력적인 형과 일하는 게 힘들어 17살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타지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인쇄업 일을 계속하며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이어가던 그에게 유일한 오락거리는 독서였고 일할 때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독서를 즐겼던 그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그들과 지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 준토 클럽이라는 모임을 조직하게 됩니다. 해당 모임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두고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정신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죠. 이처럼 프랭클린은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책을 읽으며 토론을 하고 글쓰기를 연습하는 등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는 글쓰는 능력으로 많은 기회를 얻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정 주제에 관해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해 신문에 기고하거나 출판물로 발행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예를 들어 당시 통화량 추가 발행을 두고 부유층과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을 때 그가 속한 모임에서는 해당 주제를 갖고 토론이 진행됐고 프랭클린은 통화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가 쓴 글은 신문에 게재됐고 종이화폐 발행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그의 글이 주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면서 의회가 화폐 추가 발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평소 근면성실했던 이미지와 논리적인 글솜씨 덕분에 그는 신뢰를 얻어 의회로부터 종이화폐 인쇄 작업을 위임받게 되죠. 그렇게 그는 지폐 인쇄를 통해 상당한 사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의 소문난 근면성과 성실함 덕분에 이웃들이 그에게 다양한 사업적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40대 초반부터는 사업을 그만두고 공적인 일들에 점차 발을 들였는데 그는 세상에 필요한 일에 대해 고민하며 토론 모임 일원들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책을 한 곳에 모아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 현대의 회원제 공공도서관 초기 모델이 됐고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소방대를 조직하고 화재보험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는 현대의 소방 시스템과 화재보험 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공적인 일에서 손을 뗀 후 그는 혼자 공부하며 과학실험에 흥미를 느꼈고 피뢰침을 발명하는 등 발명가로서 활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의 명성과 지혜 덕분에 수많은 제안을 받았으며 고위공직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선출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공적인 활동은 점차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그는 미국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죠. 공공도서관 설립, 민간소방대 조직, 전기실험 뿐만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헌법 제정까지 그가 참여하고 해낸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성공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면성실함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서전에서 후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미덕 중 하나로 근면과 성실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은 인간관계에서 얻은 이득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말하죠. 그는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는 솔로몬 왕의 잠언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는데 그러면서도 감히 왕 앞에 설 것임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5명의 왕 앞에 서게 됐으며 한 왕과는 저녁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지적인 교류를 하던 토론 모임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이타심입니다.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일했죠. 일론 머스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만큼 실제로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듯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휴일 없이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일벌레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는 미래를 위한 혁신기술 사업만 동시에 7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인류를 위해 일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처럼 지독하게 배우고 근면성실하게 일한다는 점과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면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면모가 정말 벤저민 프랭클린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벤저민 프랭클린의 삶과 업적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정의한 13가지 덕목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의 철학은 후대의 많은 사상가들과 리더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종교적으로 독실한 부모님을 보며 자랐지만 15살에 기독교 교리의 의문을 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여러 신학적 논쟁을 다룬 책들을 읽었습니다. 방황하던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되 종교적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신조와 도덕관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 색채가 없지는 않은 13가지 덕목을 만들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가지만 꼽아서 이야기해보자면 배부르게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 절제, 유익하지 않은 대화를 멀리하는 침묵, 일을 부문별로 나누고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질서, 하겠다고 결심한 일은 반드시 행하는 결단,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유익한 일을 하는 근면, 극단을 피하는 중용, 피할 수 없는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 겸손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로잡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비인간적이었겠죠. 그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자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한 가지 덕목을 완전히 습관화한 뒤에 다음 덕목으로 넘어가는 방법이었죠. 첫 번째 주에는 절제라는 덕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절제하지 못한 날에는 반성하기 위해 점을 찍었고 점이 찍히는 빈도가 줄어들 때 비로소 다음 덕목으로 넘어가 다시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주 단위로 덕목을 하나하나씩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습관을 만들고자 노력한 자신의 태도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행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절제한 덕분에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근면과 절약을 습관화한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겨냈으며 성실하게 공부해 쓸모있는 시민이 됐고 정의롭게 행동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얻어 명예로운 직책도 부여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죠. 그는 삶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데에는 그의 13가지 덕목과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태도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살아온 삶과 교훈을 글로 남긴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청렴과 진실성이야말로 성공을 보장하는 수단이며 좋은 계획을 세운 뒤에 주의력을 빼앗는 오락거리들을 멀리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데 혼신의 노력과 연구를 다한다면 평범한 사람도 커다란 변화를 이뤄내고 인류를 위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어떤가요? 현 시대 세계 최고 1위 부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면에서는 존경받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벤저민 프랭클린의 철학이 지나치게 인간을 소모적인 노동과 성공지상주의에 가두었다라는 비판도 있고 13가지 덕목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삶이 메마르고 계산적인 삶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당시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은 아버지들 때문에 아들들이 고생했다라는 풍자도 있죠. 이처럼 누군가에겐 존경스러운 인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비인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